생활 속의 유익한 뉴스와 정보를 콕 집어서 세세하게 전달해드리는 뉴스 읽어주는 남자 유익남 김두식 아나운서입니다. 네, 유익남 씨. 첫 번째 뉴스 부탁드립니다. 유익남 씨. 유익남 씨, 알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7%대에서 32.4%로 수직 상승했다는 기사 전해드렸었죠. 네. 그런데 이 보도 내용이 이 뉴스 내용을 자극적이고 과대 포장해서 전달하는 옐로우 저널리즘의 일종이라는 비판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윤 전 총장의 지지율 상승이 옐로우 저널리즘이다. 어떤 내용이 들어있길래 그렇게 보는 건가요? 네, 우선 이 기사에 인용된 수치 7%대 기록은 코리아 리서치 여론조사입니다. 100% 전화 면접이고요. 응답률이 1,007명 중에 30.1%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32.4% 높은 수치죠. 네. 이 수치를 기록한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의 결과는 100% ARS였습니다. 응답률은 1,023명에 6.1%에 그쳤습니다. 조사 방식이 전혀 다른 두 개의 여론조사를 무리해서 비교하고 특히 응답률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이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라든지 보도 내용들을 이제는 있는 그대로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기사는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 30% 돌파 이런 제목들은 특히 보수 언론들이 좋아하는 제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립 구도를 만들고 또 진영 간의 대립을 격화시켜서 자신들의 그 지지를 높이려는 노림수라는 겁니다. 이번 윤석열 지지율 관련 기사는 옐로우 저널리즘과 ARS 그 조사 방식의 합작품이었다는 비판 기사였습니다. 네. 저만 해도 이렇게 여론조사 전화 오면 잘 안 받거든요. 그렇죠. 응답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는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어떤 건가요? 네, 아시아문화원 공무직 직원들의 고용 승계 조항이 삭제된 이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을 두고 노조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노조는 사실상 200여 명의 아시아문화원 근로자들이 대거 해고될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삭제된 조항이 어떤 조항이 있었나요? 네, 우선 아특법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현재 이원화돼 있는 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을 전당으로 일원화하고 또 수익 사업이 가능한 아시아문화전당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 부칙으로 문화원 공무직 직원을 전당 소속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뒀었고요. 또 신설되는 그 전당재단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은 이 재단의 정원 내에서 고용을 승계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어떤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그 아시아문화원 공무직 직원들을 전당 소속 공무원들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이 네. 현재 시대의 화두인 공정성에 맞지 않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신설되는 전당 재단이 고용을 승계하도록 했었죠. 네. 정원 내에서요. 네. 근데 그 정원이 50명 내외여서 현재 아시아문화원의 그 공무직 직원들은 250여 명인데 50여 명이면 사실상 200여 명의 아시아문화원 공무직들은 대거 해고 사태에 놓일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그러면 이병훈 의원이 이제 이 법안을 대표 발의를 했는데 네. 이 의원의 입장은 그럼 어떤가요? 이병훈 의원이 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입장을 내놨습니다.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신설될 전당재단의 규모, 아까 50명 정도라고 했는데 그 규모를 늘리는 것을 고려하고 있고 또 전당 소속 공무원이 되고 싶은 문화원의 공무직 직원들은 따로 공무원 시험을 봐서 통과하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무원 시험을 따로 보라고요 또? 네, 거기를 통과해야 하면 될 수 있다. 경력직 형태로 될 수 있다 말을 하는 건데요. 그 문화원의 공무직 직원들의 변은 이렇습니다. 나는 애초부터 공무원이 되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문화원에 입사할 때 나는 공공기관 채용 절차를 따라서 그 절차를 다 거치고 입사를 했는데 왜 나 자신을 또 한 번 증명해야 하는가. 그저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내 일을 계속하고 싶을 뿐이다 라고 심경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한 200여 명 워낙 큰 지역 내 일자리가 걸린 문제다 보니 한동안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세 번째 뉴스 들어볼까요? 네, 120억 원을 들여서 지난해 개장한 광주FC 축구 전용 경기장이 안전성과 편의성에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는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축구장에 가변형 관람석이 안전하지 않고 매점,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네. 이 가변형 관람석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의 반응이 사뭇 다른 부분이 있어서 오늘 낮에 제가 직접 경기장에 한번 다녀와 봤습니다. 네. 가변형 관람석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주로 지금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까? 네, 언론에서는 기존에 우리 풍암동에 네. 월드컵 경기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월드컵 경기장은 필드와 관중석 사이에 육상 트랙이 있어서 관객과 선수 사이의 거리가 멀었다, 좀 거리감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축구 전용 경기장에는 그 육상 트랙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육상 경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네. 그 분리와 이동이 가능한 가변형 관람석을 설치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가변형 관람석의 그 철제 골격이 겉으로 그대로 노출이 돼 있고 관람석이 그 위에 이렇게 얹혀져 있어서 상당히 불안감을 느낀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네. 오늘 직접 현장에 가보셨잖아요. 네. 실제로도 이렇게 불안감이 느껴지시던가요? 네, 우선 제 지인 중에 광주FC 팬들이 좀 있어서 물어봤는데 뭐 소음과 진동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직접 경기장에 다녀와 봤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영상으로 좀 촬영을 해봤는데요. 네, 지금 그림으로 보시면 소음이 네, 지금 소음이 좀 들리고요. 네, 철제 골격에서 이동할 때 소음이 들리고 촬영 도중에 제가 응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자리에서 좀 뛰어봤는데 네. 소음이 더 큰 편이었습니다. 소음이 좀 들리는 것에 비해서 뭐 바닥이 흔들린다거나 뭐 진동이 크게 느껴진다 이런 것은 생각보다 뭐 진동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를 느끼지 못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만약 저 혼자가 아닌 관중들, 네. 팬들이 경기에 흥분한 상태에서 같이 뛰고 그렇죠. 네, 또 소리를 지른다고 하면은 네. 뭐 소음이 느껴지고 진동이 느껴져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또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플라스틱 노란색 의자 네. 보이셨죠? 네. 저거는 좀 앉았을 때 불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앉아 보니까 생각보다 편안하고 착좌감이 크게 나쁘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일단은 그 전석이 이렇게 다 풀로 찼을 때, 네. 다 전부 다 찼을 때 그 사람들이 다 뛰었을 때를 생각해 봐야 되는 맞아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을 지적을 한 것 같은데 네. 오늘 현장에 갔을 때는 그렇게 크게 느끼지는 못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소음 부분만 그랬고요. 소음 부분만? 진동은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못했고.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